도시에서 이상한 밤이 지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바이커, 바에는 총에 맞아 숨진 헬스인조 시신들로 가득합니다. 도시 아쿠아리움에서 여러 직원과 야간 경비원이 거대한 수조에서 죽은 채 떠있고 쥐치와 상어가 시신을 쪼아먹고 있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남자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영원히 굳어버린 채 얼어붙어 서 있습니다. 마을 바로 밖에는 2명의 경찰관 시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에는 한 노농부의 시신이 뒤틀린 울타리 철사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마을을 덮친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 존재가 많은 죽음의 원인이 됐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후 6시, 아무도 그날 밤에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나 작은 신호들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저쪽 바이커바에서는 크고 터프한 가죽 차림의 남자들이 머리를 반다나로 묶고 수염을 바이킹처럼 꼬아올린 채 함께 웃으며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제법 큰 건수들을 올렸고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거리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힘, 위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 뒤쪽에 숨겨진 총기 저장고가 그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의 바이커가 뒷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무기고에 침입한 걸까요? 그는 진주빛 손잡이가 달린 리볼버를 꺼내들고 무기고로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무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총 거치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몇 초 뒤 그는 다시 바 안으로 뛰어들어가 음악을 끄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경보를 울리고 바이커들은 마치 잃어버린 총들이 테이블 아래 숨겨져 있기라도 한 듯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훨씬 더 이상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시립수족관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들은 야간 청소를 시작하고 야간 경비원들은 복장을 갖추고 순찰 준비를 합니다. 수족관의 많은 생물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해양생물학자 한 명이 아직 집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 커피 한 주전자를 내려서 초지능적이고 신비로운 연체동물인 문어 여러 마리가 있는 수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모든 문어가 사라졌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청소부와 야간 경비원을 부릅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미끈거리는 탈출의 달인들이 탈출해서 기어나가는 방법을 알아냈거나 누군가가 그들을 훔쳐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문어들은 그녀의 연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 생물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조 쪽으로 향하는 이상하게 작고 젖은 발자국 한 쌍이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그들은 뒤에서 축축한 무언가가 철펑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밤작업 계획이 수립되고 건설 장비가 벤에 실려옵니다. 공사 현장 감독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만족합니다. 모두가 맡은 일을 잘하면 작업을 예정대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작업자가 당황해서 달려올 때까지 마냥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멘트 4포대를 훔쳐갔어요. 그들이 기초를 다지려 꼭 필요했던 시멘트 4포대입니다. 현장 감독이 관리자에게 지연을 거듭 사과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시멘트 4포대를 찾으려고 현장을 분주히 뒤집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장비가 도난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시멘트 포대가 사라진다고? 이상하네? 하지만 현장 감독에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 생물만큼 이상하지는 않아. 딱딱한 회색 피부가 서로 스치며 긁히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 한편 순찰차에 타고 있던 2명의 경찰관이 무전기로 호출을 받는다. 도시 반대편 핵 폐기물 저장소에서 침입 신고가 접수된다. 그곳은 도시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던 시절에 생긴 방사성 물질 더미를 덮고 있는 커다란 돌돔이다. 누군가 외곽문에 설치된 경보를 울렸고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침입자를 붙잡아 그들이 심각하게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 한다. 경찰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해서 울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 구멍은 이상하게 낮고 작다. 침입한 사람이 어린아이였던 걸까? 그렇다면 더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된다. 두 경찰관은 손전등을 꺼내들고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방사선 차단 장비라도 가져왔어야 했나 고민하기 시작할 때쯤 그들은 피부에 이상하고 따뜻한 감각을 느낀다. 마치 태닝 기계에 들어간 것처럼 한밤중에 장렬하는 햇빛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돌아서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한다. 어둠 속에서도 공기가 일그러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서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섬광이 번쩍이고 두 경찰관 모두 비명을 지른다. 마을 외곽 시골에 자리 잡은 농장에서 한 노농부가 해질 무렵 순찰을 돌고 있다. 그는 울타리 기둥을 망치로 박으며 양, 소, 닭들이 울타리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는 집에 들어가려다 들판 저편에 염소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다.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다시 데려와야 한다. 농장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그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누군가 외곽 울타리의 한 구간에서 모든 철조망을 뜯어내버린 것이다. 철조망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오르고 그중 하나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답이 바로 그의 등 뒤에 서 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전체의 혼돈이 시작된다. 파이크 반! 무거운 부츠가 쿵쾅거리는 혼란 속에서도 조용한 두드림 소리가 들린다. 금속이 나무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다. 바이커들이 UJ 바 뒤쪽을 쳐다본다. 작은 것이 그림자 속에서 절뚝거리며 나온다. 그것이 불빛 아래로 나오자 바이커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그것은 곰인형이다. 살아 움직이는 곰인형인데 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몸은 개머리판과 탄띠가 뒤섞여 있다. 가느다란 소총 총열 2개를 다리 삼아 걷는다. 눈은 조준경과 레이저 사이트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팔이다. 왼팔은 우지 기관단총이고 오른팔은 AA-12 완전 자동 드럼배럴 산탄총이다. 오토바이 갱들은 모든 총이 자기 것임을 알아본다. 하지만 그들의 많은 머릿속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총을 든 곰은 산탄총과 우지팔을 들어올려 사격을 시작한다. 총알이 오토바이 갱들을 꿰뚫고 그들은 차례로 쓰러진다. 일부는 문으로 달려가지만 끝내 구하지 못한다. 순식간에 총성이 바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든 오토바이 갱들이 죽어버린다. 수족관에서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해양 생물학자와 그녀의 동료들은 수조 위에 서 있는 이상한 형체를 바라본다. 그것은 곰인형 모양이지만 생물학자는 그것이 악몽 같고 부자연스럽게 5마리의 문어가 합쳐진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촉수들이 뻗어나와 수족관 직원들을 붙잡고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들어올려 수조 안으로 밀어넣는다. 그들은 물속에서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미끈거리는 촉수에 맞서 몸부림치고 버둥거리지만 소용이 없다. 문어곰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불운한 수족관 직원들이 몸부림치며 거품이 올라오지만 결국 그 거품도 멈춘다. 수조안 모두 죽은 채 떠오른다. 하지만 문어곰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어곰은 해양 생물학자, 청소부들, 야간 경비원의 물에 젖은 시신을 수족관 바닥을 가로질러 끌고 가며 젖은 자국을 남긴다. 결국 문어곰은 시신들을 메인 수족관 탱크에 던져놓고 물고기들이 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미끈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본다. 건설 현장에 돌아가면 작업자들은 얼어붙어 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다. 건설 현장의 그림자에서 걸어 나온 존재는 4개의 도난당한 시멘트 자루로 만들어진 단단한 시멘트로 된 곰인형이다. 현장 감독은 그것을 보자 다른 작업자들을 불러 함께 보게 했고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몇몇은 자켓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하고 이게 실제인지 확인하려는 순간 시멘트 곰인형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끔찍했다. 금속이 금속에 긁히며 고장난 시멘트 믹서가 폭발할 듯 돌아가는 소리였다. 하지만 폭발은 안 하고 계속 끔찍한 소리만 낸다. 끔찍한 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노동자들과 감독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한다. 아무리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마치 몸이 콘크리트로 변하는 것 같다. 아니, 전혀 아니다.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의 피부는 슬레이트 회색으로 변하며 딱딱하고 쉽게 부서진다. 조금씩 그들의 몸이 얼고 굳어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영원히 자신의 몸껍데기에 갇힌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눈마저도 굳어버린다. 시멘트 곰인형이 그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핵 폐기장에서는 2구의 시신이 추가로 매장될 예정이다. 그 섬광은 사실 체르노빌이 귀엽게 보일 정도로 강력한 국지적 방사선 폭발로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시간보다 더 짧은 순간에 장교들을 세포 단위로 태워버린다. 그들은 땅에 쓰러져 피부가 타고 심하게 구토를 한다. 그들은 경련하고 몸부림치며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공허에 갇혀있다.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채로. 그들을 죽인 자가 작은 평평한 발로 그들에게 다가온다. 예상했겠지만 그것은 테디베어다. 살아 움직이는 테디베어로 방사성 물질로 대충 만들어졌다. 그 테디베어가 두 경찰관에게 한 짓은 끔찍하다.
하지만 그 테디베어가 도심에 들어가면 사망자가 수천, 수십만 명까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밤의 폭력과 공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농장으로 돌아간다. 한 농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작은 형체를 겨우 알아본다. 그는 그것을 보기 전에 소리를 먼저 듣고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이상한 쨍그랑거림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그는 총을 안 가져온 걸 바로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그는 꼬이고 뒤틀린 가시철사로 만든 기괴한 작은 곰인형을 볼 수 있다. 곰인형의 몸에서 철사 촉수들이 떨어져 나와 성난 복사처럼 그를 향해 날아든다. 그것들은 그의 몸과 팔다리, 목을 감고 그를 울타리 기둥에 묶어버린다. 그는 몸부림치려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더 많은 가시철사가 그를 감싸며 고통이 밀려온다. 들판에서는 염소가 완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방금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일련의 끔찍한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SCP-1048, 일명 빌더 베어라고 불리는 유일무이하게 기이한 변칙개체를 다루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 이름의 장난스러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케테르 등급 변칙개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개체가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기 전에 배경 정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CP-1048은 키가 겨우 33cm에 불과한 비교적 작고 평범해 보이는 곰인형입니다. 연구원들은 빌더베어의 재료와 구성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변칙적인 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곰인형은 완전한 지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그 모든 행동은 매우 다정하고 애정이 넘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SCP-1048에 대해 소문으로만 알고 있다면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실제로 이 존재를 직접 마주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스럽고 심지어 귀엽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재는 인간에게 다가가 아랫다리를 껴안거나 춤을 추고 깡충깡충 뛰며 종종 재단 청소 직원들을 위해 크레용 그림도 그려주는 등 애정을 표현합니다. 더 어두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SCP-1048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보고했으며 심지어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D계급 인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빌더베어의 내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변칙개체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단순한 예, 아니오의 제스처는 할 수 있지만 특정 질문에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기원에 관한 질문에는 완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이 때문에 재단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빌더베어가 대답을 거부하는 이유가 모르는 건지 말하기 싫은 건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더베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 자체의 미적 가치 때문이지 의사소통의 수단은 아닙니다. 이 역시 수수께끼 같은 곰빌더베어를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빌더베어가 처음으로 사이트 24에 격리된 지 7개월 후 재단 요원들은 빌더베어의 두 번째 변칙 효과, 즉 이름의 유래가 된 효과를 처음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빌더베어는 다양한 재료로 자신을 거칠게 복제한 살아있는 복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복제품들이 항상 극도로 적대적이고 위험하지 않았다면 이 능력은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카버 박사, SCP-1048 사건의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빌더베어가 사이트 24의 직원들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2차적인 변칙적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더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카버 박사는 빌더베어가 그 어두운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사이트 24에서 나타난 가장 위험한 SCP-1048 창조물 3가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이 창조물들은 SCP-1048A, SCP-1048B, 그리고 SCP-1048C로 명명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경고드립니다. 이 3마리 교활한 곰들에 대한 이야기는 SPP 재단에서 연구하는 변칙개체 기준으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사건 당시 SCP-1048은 SCP-1048A와 함께 사이트 24의 복도를 걷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1048A는 그 창조자인 SCP-1048과 크기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전적으로 인간의 귀로만 만들어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카버 박사는 즉시 그 생명체의 존재를 보고받았고 두 변칙개체를 모두 포획하기 위해 보안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임무처럼 보였던 일은 오히려 악몽 같은 대량 사망 사건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보안팀이 2마리 곰을 포위하자마자 1048A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귀를 찢는 비명을 질렀고 반경 10m 이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청력 손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던 모든 이들이 쓰러졌고 온몸에 귀가 자라 피부를 뒤덮었습니다. 2마리 곰은 혼란 속에서 탈출했고 카버 박사는 너무 늦게 도착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는 귀 괴물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자릿수의 인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과 폐에 자란 질식이었습니다. 1048A는 아직도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1048A도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었지만 이 겸손한 과학자의 의견으로는 1048B가 훨씬 더 혐오스러웠습니다.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48B의 탄생은 현재까지도 사이트 24에서 근무 중인 재단 요원에게 극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1048B는 봉제 곰인형과 인간 아기의 무서운 혼합체처럼 보인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8B가 만들어지기 전 앞서 언급한 익명의 연구원은 임신 후기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록된 SCP-1048의 창조물 중 세 번째는 아마도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1048C는 카버 박사 본인에 의해 처음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숨어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1048C는 또 다른 살아있는 곰인형으로 완전히 녹슨 고철과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어졌습니다. 카버 박사가 그 금속 괴물을 발견하자 1048C는 도망치며 사이트 24의 경비원들을 치명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다른 두 개체와 마찬가지로 그 사건 이후로 목격된 적이 없으며 아직도 사이트 24 어딘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길한 곰들이라는 말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더합니다. SCP 재단의 이상 현상 파일에 익숙한 분들은 지금 뭔가 낯익은 기억이 스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SCP-1048이 유일한 이상한 곰인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존재인 SCP-2295, 즉 패치워크 심장을 가진 곰은 성격 면에서 완전히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SCP-1048과 그 무서운 복제체들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패치워크 하트를 가진 곰은 언제든지 부상당한 인간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자비로운 곰이 심각한 부상이나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포근한 외상을과 의사처럼 SCP-2295는 바늘과 실을 집어들고 자신의 재료로 완전히 기능하는 봉제 장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이 곰은 이식 수술을 시도하며 수술이 성공하면 이 패치워크 장기는 일반 장기처럼 완벽하게 기능합니다. 이 곰은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SCP-2295는 너무나 자비로워서 수술이 실패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런 배려는 SCP-1048의 수많은 복제본 중 하나에 의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SCP-1048의 격리 절차는 재단이 이 개체의 변칙적인 효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처음에는 2차적 특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안전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이 변칙 개체는 케테르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초기 격리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1048은 사이트 24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인원들과 마음껏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SCP-1048은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SCP-1048이 여전히 사이트 24에 숨어있다고 믿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현역 재단 요원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현장에서 SCP-1048을 체포하고 그 치명적인 창조물들은 즉시 가차없이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SCP-1048이 초래하는 위험이 너무 커서 잠재적인 혼동을 막기 위해 비선적인 곰인형조차도 사이트 24에서 금지되었습니다. 곰을 닮은 물체는 대량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 사이트 보안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닥터 카버는 SCP-1048의 격리 절차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SCP-1048의 모든 능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끔찍한 것들이 몇이나 있는지 누가 알까요? 적어도 정말 불안한 생각입니다.
길더베어는 가장 기이하고 위험한 자기증식형 변칙 개체 중 하나이며 각 형태마다 매우 예측 불가능한 능력을 지닙니다.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면 주변에 놓여 있는 모든 봉제곰 인형을 조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냥 귀여운 봉제 인형일 뿐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모든 준비를 잘 해두셨길 바랍니다. Dr. Bob 파트리온을 확인해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세요. 이제 Dr. Bob의 파일에서 또 다른 항목을 시청해보세요. 예를 들어 SCP-4966 타피오카, 영혼을 삼키는 자, 비밀을 먹는 자, 군것질의 군주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